고속버스가 정상대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사고 날 뻔했대요. 고속버스 측의 주장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더라도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고 날 뻔한 건가요? 그랬더니 고속버스는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하다 사고 날 뻔했대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네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로 가던 중이에요. 여기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가면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에 있네요. 네, 나는 두 번째 차로 갔는데 대각선 돌아서 사고 날 뻔했대요. 아이고 깜짝 놀랐대요. 옆으로 피했네요. 예, 옆으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뭐라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같이 있고요. 예, 서로 뭐라고 그러는지 녹음은 안 됐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 위로 올라오네요. 예. 그러더니 막 뭐라 그래요. 예. 그게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예. 남부터미널에 출발했나 보다. 아까 오토바이 저 서 있는데 그냥 태우고 가네요. 그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막 승객들한테 뭐라 그러네요. 예. 자, 여기가 어딘지, 바로 여기가, 요쪽으로 좀만 더 가면은, 뭔가 예술의 전당. 그리고 요 남부터미널 나와서 이렇게 가면 이제 고속도로 타는 거기 같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왜 문을 닫고 출발했나요? 그랬더니 차를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오토바이에 부딪힐 것 같아갖고 그래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출발했대요. 그럼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나 했더니 저기서 일단 좌회전한 다음에 차를 세우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거기서 좀 더 가갖고 그리고 차를 세운 다음에 내리라고 그러려고 그랬대요.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 자리에서 내려줄 생각 못 했나요? 비상등 켜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자, 그대로 볼까요? 비상등 켜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고 안 내리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문은 언제 열어주셨나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꺾고 나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엔 내리라 소리 하지 않았고요. 또 어차피 또 하차 요구했더라도 상대편이 사고 위험에 있어서 경찰이 도착할 때 그대로 있었고 내리라고 소리도 안 했다네요. 근데 어차피 내리라고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또 그대로 있었대요. 상대가 핸들을 꺾지 않았으면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나요? 어디에 내려줄 생각이었나요? 좌회전한 다음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세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예. 그런데 차를 이 상태에서 경찰이 온 거네요. 근데 문제는 불박차 운전자가 지금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상태일까요?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와서 버스도 깜짝 놀랐죠. 네,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들어오니까 옆으로 휙 틀잖아요. 가다가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휙 틀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올라올 겁니다. 네, 세우고
올라와서 막 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출발해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움직인 건 얼마 안 돼요. 예. 이때 신고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퀵 오토바이 기사의 운전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항의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차량 탑승해서 욕설과 겁박을 했는데 경찰이 오고 저를 감금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는 겁니다. 승객이 12명 타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재조사 받고 왔습니다. 승객이 12명 타고 있었는데 제가 저 사람 저게 감금인가요? 문을 안 열어주고 좀 움직인 거.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게 감금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금죄 맞다? 아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감금죄 맞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감금죄 맞다가 8%, 아니다가 92%. 감금은 뭐예요? 가두는 거죠. 예, 가두는 거. 근데 가둘 때는 어디 창고에다 넣고 바깥에서 열쇠로 잠그는 거. 또는 차문을 딱 닫아 못 내리게 하고 근데 거기 다 우리 편일 때. 그런 게 감금죄가 맞겠죠? 근데 여기 승객이 12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승객들이 12명이나 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감금이 보세요. 승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금이 될까요? 이건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했답니다. 네.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보안 수사에 요청했을까요? 저 버스에 타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토바이 기사가 타갖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버스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운전자 폭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사람은 운전자 폭행. 제 생각엔 처음에 타서 막 뭐라 그랬을 때 그게 운전자를 그게 따지는 건지 협박인지 그걸 이제 또 따질 거고요. 최소한 지금 핸들 꺾는 거 요거는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 그러겠죠. 나는 감금당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세운 거다. 근데 뒤에 저 승객들이 저렇게 많은데 거기서 저 감금이 글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아니 뭐하러 좌회전 한 다음에 세우려고 그랬다. 뭐하러 그래요? 거기서 그냥 내리라고 그래갖고 안 내리면 그때 경찰에 저 신고했으면 단순한 피해자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답합니다. 법리적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문을 닫아갖고 문을 안 열어줬으니 감금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게 이 감금죄에서 말하는 그 감금에 해당될 것인지 저는 고개가 좀 약간 설레설레 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92%는 감금죄 아니라는 의견이었고요. 8%는 감금죄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사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끝날지 아니면 법원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